할 그 고3 모의고사 국어 때 이제 그 문학 부분 이제 들어갈 텐데, 작품은 구운몽. 구운몽은 장편 소설이라서 한번 수능이나 뭐 시험에 나왔다고 해도 다음에 또 안 나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뭐 그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뭐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고, 내용도 재밌고, 남자들한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 틀린 문제 보면 이제 31번이랑 그리고 33번 뒤에도 또 있나? 이게 세 문제인가? 세 문제네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윗글에 대한 아이고 그림자가 너무 됐어. 짠. 왜? 그래, 조명. 오, 그림자가 없어졌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라는데,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지문 바로 다음에만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자, 31번 같은 문제가 왜 나오냐, 그 작품 제대로 읽었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건데, 제대로 안 읽었던 얘기가 되는 거잖아. 자, 배경에 대한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실시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5번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지. 네. 답이 뭐래? 그래. 알았어. 내가 와든 가볼게. 적절한 것들을 이제 지워가면 될 텐데, 읽어보면서. 자, 전기적 요소가 뭘까? 비현실적 요소. 그치, 비현실적, 기이한 거를 얘기하죠. 뭐 위인전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한자가 다르고, 요거는 뭐 보면서 같이 보면 될 거고. 자, 33번 같은 경우 이 글을 바탕으로 A, 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도 아닌데 아래 도식은 구운몽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성진은 지향을, 성진은 회의를 의미하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소유 플러스는 추구를, 소유 마이너스는 회의를 의미한다 라고 해놨는데, 구운몽을 알면은 뭐 풀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림이나 도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나오면은 일반적인 문과생들은 머리가 하얘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힌트로 받아들이면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천상에서는 성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고, 지상 성진의 지향, 성진의 회의, 성진의 어떤 지향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회기가 된 다음부터 뭐 적강 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뭐 본문을 보면은 대충 내용이 나오겠지. 1번 이거는 ABCD에서 한번 볼게. 자, 구운몽 본문 한번 쭉 보면은, 웁스. 자, 국어 시간인데 감탄사, 놀라움의 감탄사를 영어로 하고 있지. 웁스. 자,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의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8선녀라. 우리나라에 뭐 9명이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지. 뭐 소녀시대라고, 원더걸스, 뭐 카라, 뭐 요즘은 뭐 누구? 여자친구? 걸스데이, 에이핑크, AOA, 레인보우. 뭐 점점 표정이 좋아지는데 걸그룹들을 말하니까. 나 근데 잘 몰라 사실 이 사람들. EXID 노래도 잘 하더라고요. FX. 아무튼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신이 참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자, 방금 전에 내가 걸그룹 이름들 명단을 나열했을 때 그 학생의 얼굴이 굉장히 미소가 퍼지길, 이 감정이입이 잘 될 거야. 왜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참 황홀했는지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서 어려서 공맹이글을 했고, 공자와 맹자지. 자라 요순 같은 인물을 만나. 자, 요순 예전에 한번 했을 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요순. 이 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요 임금이랑 순 임금 이렇게 둘인데, 중국 고대사에 있어서
그 최초의 나라라고 하니 하나라의 1대 왕은 이제 건국왕, 이제 희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보키씨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먼저 건국을 하고 중국에 하나라를 세우고 2대 왕이 요 3위 순, 그 4대 임금, 우임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이 4명의 왕이 중국 그 최초의 임금들이자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중국의 이제 문명, 뭐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점이 뭐지? 강이 있다. 강이 있다. 이제 강을 끼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시작했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리지어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모여 살면서 정착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지만 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 가뭄 때는 물이 없고 홍수 때는, 장마 때는 물이 막 불어 넘치니까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중국에는 고대부터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것,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곤 했었지. 그 첫 번째가 이제 희 임금이었고, 이제 요 임금과 순 임금 때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물이 넘치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물을 막는데, 근데 막으려 그랬어. 어떻게? 뚝을 높이 쌓아서, 강 주변에, 강가에다 뚝을 높이 쌓아서 막으려 그랬는데, 그게 그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이 또 그 위로 넘칠 수도 있고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강이 콸콸콸콸 이렇게 넘치는데, 그리고 그걸 뭐 매년마다 하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요임금과 순임금이 뭘 했냐면은 강의 지류를 만들었어. 강이 다른 곳으로도 이제 새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 범람 넘치는 거를 막고, 토지도 비옥하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참 아이디어가 좋다 싶어서 이제 지도자로 추대를 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요순 같은 임금,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임금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나면 장수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옷걸이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들으니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자, 이렇게 대장부 되기 요즘에 힘들어요. 네, 그렇죠. 어려서 열심히 공부하고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왜 그럴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은 바뀌죠. 아니, 잘 태어난 자들일 거예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잘 해야지, 잘하든가 아니면 잘 태어나든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면서도 끔찍한 그런 대사인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후배 친구가 장관 아들이었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냥 그 아버지가 이제 10억을 그냥 줬대. 그 사업 한번 벌여보라고. 근데 그거는 다 날려먹어도 되는 돈이.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 인생 수업하라고 10억을 주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규모가 자체가 다르죠. 생각하는 규모가 그렇게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것들, 혹은 이제 서민들의 삶을 놓치기가 많이 힘들 수가 있죠. 네.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와우. 아무튼 뭐 남아가 세상에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제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대장님,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2억 원 경문과 108, 그러니까 108계정 나 염주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랑 한국의 불교는 뭐 청빈한 걸 많이 강조했죠. 없이 사는 거, 무소유 이랬는데, 이 성진이 이제
여덟 손녀를 보고 나서 정신이 이제 헷갈려하면서 사나이라면 뭐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래야지 어디 뭐 이렇게 절간에 틀어박혀가지고 목탁이나 두드리고 있을 거냐, 이렇게 한 발이 한 병 물과 두건 경문과 염주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물론 도덕은 높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적막하다라는 거지. 사실은 칭찬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이리저리 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석건을 놀라고 저분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하면 으뜸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10년에 출가하다라는 거는 집을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보통 절에 들어갈 때 쓰는 말이야. 출가하다.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려를 그렇다면 어찌나의 전정에 해롭지 아니하리요. 가고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정신을 가졌고 염주를 고르며 일천부처를 염하더니 왜 그랬을까? 머릿속에 팔선녀가 뛰어다녀서 쫓아내라고 번뇌가 떠나가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호련 창밖에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으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자,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도다 하고 갔어. 동자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어린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승려. 예전에 어린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어. 아직 모르겠는데 모르나? 문근영이 주연을 했던.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다고. 장근석 나오는 거? 장근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 주인공이 문근영이었어. 그때 문근영 국민 여동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정말로 그 고등학교 같은 반에 문근영 광팬이 있었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문근영 팬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동갑인데 어떻게 국민 여동생을 느낄 수가 있겠어. 지금 문근영도 30살이라고. 이제 국민 여동생 나중에 아이유다 그 뒤에 수지다 지금 여동생은 아니고 설현? 하여튼 왜 설현 얘기가 나오니까 침착해지는데 왜 그러지? 설현이 줬나? 안 줘요? 그럼 누가 줘요? 트와이스? 윤하 1, 2, 3. 군대 있을 때 윤하 팬이 또 있었어. 윤하가 왜? 윤하가 제일 좋죠. 왜? 노래를 잘해서? 이뻐서? 노래도 잘하고. 윤하가 이쁜 건 모르겠던데. 화를 내고 있어 지금. 아무튼 팔선녀를 한번 뽑아봐. 윤하가 일단 들어가고. 윤아는 어때요 소녀시대? 별로? 그렇더라고. 윤하 좋아하는 사람이 윤하를 별로래. 근데 군대에 있을 때만 그래서 윤아가 나오면은 이게 미의 끝이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레절레 하는데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데. 나도 그래서 사실은 윤아가 이쁜가? 그랬거든. 유리가 이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소리 듣고 깼어. 그러니까 깼다 이게 실망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 이런 의미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무튼 사실 걸그룹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예전에 저희는 간미연 이런 분들, 강수지, 김한선 너무 나갔네. 근데 난 그런 분들이 좋던데. 어릴 때 그 간미연 그분이 등장했을 때 환상이었어. 왜? 별로야? 요즘에는 무한도전 때문에 뇌순녀 이미지가 강해서. 네. 다비치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강민경 나오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무튼 염주를 고르면 일천부처를 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등촉을 낱같이 켜고 불 켜고 이제 꾸짖고 있어요.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이런 거 제일 싫은데, 그치? 딴 사람들 다 있는데 나 혼내는 거. 콧물이 계속 나는데. 다 물러가라 해가지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제자를 모으고, 그것도 한밤중에 모으고, 얘를 이제 망신을 주고 있으니 내 죄를 아느냐? 몰라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찔리니까 또 이제 꿇어 앉아서 가로대.
이렇게 하겠지.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사실 사부녀도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아? 소설이니까 이제 알겠지. 소자가 사부를 숨긴 지 10년인데 일찍 한 말도 불순이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가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모른다는 얘기지. 대사가 이르되 자,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내 용궁이가 술을 취하고 섞여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언어를 수작하는 게 무슨 말일까? 꼬시는 말을 하고 꽃을 던져 희롱하는 데 돌아도 오히려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세상 부귀를 흠모했다. 방금 나왔죠. 사나이라면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대장구라면 불가의 적막함을 실히 여기니 불가, 그러니까 불교 얘기죠.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라고 해놨고 그러면은 절에 있으면 안 되지. 성진이 고두하고 울며 말해. 고두가 뭘까? 머리를 조아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임조가 청나라 왕제에게 이게 3개 구도를 했지. 구고도? 3개 구고도.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뭐 아닌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죠. 스승님아 요즘에 이게 니마 이런 사실 이제 뭐 오늘날의 문법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니마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아소니마 이런 거 있었죠. 뭐 다라 높이공 도다샤 뭐 이런 거 잘 모르나? 네. 님아 또는 님하가 들어가면 이렇게 높인 표현. 뭐 누구여 이렇게 부르듯이 친구여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여 같은 경우는 자기와 동급이거나 아니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여 이래봐. 이상하잖아. 주여가 왜? 그래서 이제 뭐 성경 번역이 이제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여가 주님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아무튼 스승님아 성진이 자기를 이제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지. 진실로 죄 있거니와 주계를 파하기는 주인의 괴를 권하게 마지 못하며. 자 이제 그 지적받은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길을 빌물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길을 물어보니까 알려준 것 뿐이다. 나는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나는 그런 말을 안 했다. 연락처를 물어보지도 않았다. 얘기하는 거죠. 선방에 돌아온 후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시니 나 영주 굴리면서 계속 부처를 1000번을 외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제자가 죄 있거든 사부가 달추하실 뿐이지 어찌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러 뵙기를 부모가 차니 성진이 12세 부모를 버려 스님조차 머리 깎은 연어도랭 고성진의 집인 나는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거의 이제 흥보하기가 막혀 수준의 놀부한테 얘기하듯이. 옛날에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 흥보가 타령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육각수가 직접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성년 동상을 나가라네 어느 곳을 가려고 이연동설하네 어느 곳으로 가서 산단 말이 갈국순이 알려주고 막 이렇게 랩을 하는 게 있었고 나 가끔 불러요. 지리산호 가보니까 그렇게 수양산 백이숙제 주력전 수양산으로 가보니까 아무튼 어디로 가냐 내 여기가 집이고 스승님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왜 어딜 가냐 날 쫓아내지 말라. 대사 이르되 내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하니 내만 있고자 하면 니등이 가라. 니가 이거 떠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지. 왜? 이 절에서는 이런 건 용납이 안 된다. 근데 이것들을 니가 범하는 거는 니가 여기를 뭐 필요치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입에서 나가 뭐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거의 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싸움 같은 느낌. 또 이르되 어디로 가려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선문답처럼 얘기하지. 불교에서 하는 거. 네가 가는 곳이 갈 곳이다. 어디 가란 거야. 결국 답은 안 나오는데 대사가 소리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딨니요. 호령 공중으로 신장에 내려 청령을 대사가 분부하되. 신장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뭐 이제 그 신적인 장군 뭐 이렇게 돼 있죠. 내 죄인을 연거하여 풍도에가 교부하고 오라. 뭐 이렇게 말이 나는데, 자 풍도라고 하는 이제 도가에서 지옥을 얘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교부 좀
배우고 와라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신선계 어떤 불가에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불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신장 내려오고 막 풍도 이런 거 보니까 그 도교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지. 사실 뭐 한국 불교가 쭉 그랬어요. 도교적인 게 좀 섞여 있고 많이 섞여 있고, 중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년윤이 생각나네요. 어쨌든 중리학 줄거리, 풍도로 끌려간 성진은 양처사야를 양소위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8선녀와 차례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위는 두 부인과 여성 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멈을 느끼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해. 문득 인생의 허멈을 느끼게 된다. 왜? 지금 이제 그 성경에도 전도서라는 게 있지. 솔로몬 1장 1절이 이렇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려보고 내가 막 다 살아보고 이전까지 나처럼 이렇게 잘 산 사람이 없는데 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결론은 물론 이제 구운몽하고 다르지만 비교문학적으로 좀 비교해볼 만한 게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끌려가서 이제 환생하고 뭐 차를 인연 맺고 높은 벼슬 오르고 부인이 뭐 합해서 8명이고 여기가 풍도인가? 여기가 헬인가? 이건 헬이 아니야. 금수저로 태어나서 탄탄대로 살았구만. 이상해. 웃긴 게 뭐냐면 또 이 8부인이 원래 그 집안에 부인이 둘 이상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근데 뭐 중국 소설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구운몽을 쓴 구운몽을 쓴 김만중이 쓴 이제 사시남전기, 거기서도 이제 사시와 교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도 이제 아브라함이 막 첩을 막 이렇게 하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서는 8선녀가 사이좋게 잘 지내.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남편을 도와주고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그 남성 위주의 판타지가 많이 가미된 작품이에요, 구운몽이라는. 이거를 좀 분석하는데 김만중이 왜 구운몽을 썼을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김만중이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고 썼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뭐 귀양 가거나 막 이랬는데 거의 엄마한테 이제 구운몽을 써줬어. 내용이 어때? 재밌어요. 재밌어? 여자가 얘기에는 이거 뭐야 이러겠지. 나 읽으라고 준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김만중이 뭐 귀양도 가고 뭐 그래서 알겠지만 사신남전기도 쓰고, 표면적 이유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구운몽을 쓴 이유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다시 높은 벼슬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정철처럼 정철이 맨날 뭐 자연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왕궁 그 조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김만중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게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효심이 가득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마더 컴플렉스,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었다고도 해요, 어떤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 이상형이 이제 엄마가 된 건데,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 막 이런 애가 된 거지. 아버지 없이 걔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으니까. 근데 엄마 같은 여자, 그러니까 엄마가 완성형인데 어떤 여자를 만나도 엄마 같은 모습이 살짝 드러나. 그럼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지나다 보면은 아닌 거야. 100% 엄마가 아니야, 이 사람이. 엄마 같은 모습이 없어. 그래서 또 딴 여자를 만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라지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 작품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진 8선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 8명 같이 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학 때 배웠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구몽의 구조라고 했을 때 이제 액자식 구성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거는 또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인데, 액자식 구성 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자, 분량이 이만큼 있는데 앞부분 조금, 뒷부분 조금이 진짜 이야기고 여기가 가짜 이야기라는 거야. 왜? 쭉 이어가봤더니 깨니까 꿈. 그렇지 뭐 이렇게 인터넷 짤도 있는데 뭐뭐 꿈 이렇게 모르네. 하여튼 주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근데 사실상 이 소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더 주목해서 보고 즐겼을까? 꿈? 그치. 이 내용이 본론이에요. 이게 또 분량도 더 길고. 거의 9대1의 비율인데, 그럼 김만중이 실제로 의도한 바가 여기 있었겠느냐 여기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중간. 중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분석에 따라. 근데 교과서나 아니면 뭐 시험에서는 얘를 골라야 한다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얘가 맞아. 인생무상. 다 부귀영화 누리고 봤더니 살아봤더니 다 헛것이더라. 별거 없더라. 뭐 요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주제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위협을 정치적 위협에서 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방어하고자 얘네를 끼워 넣은 거고, 실제 내용은 실제 더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절대적으로 이제 남성 위주의 그런 작품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됐어. 이 내용, 이 중략 부분 줄거리, 이게 사실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데 이걸 다 빼버리고 요약을 해버렸지.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학생이 읽으면은 뭐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어. 하여튼 여기부터 꿈으로 간 부분이에요. 그렇지.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호련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뗄랑 괜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 거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뭔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어. 어머니 좌상이나 승상을 보고 예하여. 자, 승상 누굴 얘기하는 걸까? 양소영 주인공. 승상이라는 거는 이제 벼슬 이름인데 그 삼국지에 조조가 올랐던 벼슬이 승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황제 다음이라는 거지. 근데 인생이 허무하대. 공수저로 태어나서. 그래 이게 헬이래. 그러면 뭐라? 뭐 이제 뭐 이슬람 쪽에서는 요런 게 이제 해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이런 모습이. 현세적인 그런 정국관이라서 아무튼 간에 승상을 보고 이해하여. 사냐 사람의 대승상께 변화이다. 승상이 2인. 자, 특별한 사람이다. 이제 알고 황망이 답히말. 삽은 어디서부터 오신고? 호승이 우선. 평생 고인을 모르는 귀인이 이짐 헐타는 말이 올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한 호련 깨쳐. 자, 이런 게 중에 호련, 뭐 문득. 자,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다시 꿈에서 현실로 이끌어갈 사람이 온 거지. 능판왕자를 돌아온 거야. 소유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3인칭을 얘기하는데 귀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어. 이렇게 장나라 씨가 TV에 나왔는데 MC들이 시키더라고. 자기 3인칭으로 말해보라고. 이러면서 뭐 하긴 하더라고요. 나라는요 막 이러면서.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토번은 그 중국 근방에 살던 그 소수민족이고 나라인데 뭐 아랍 쪽이고 중동 쪽이고, 정말 이제 꿈에 동정 용구에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아계가 놀았는데 꿈속에서 또 꿈을 꾼 거예요. 한 화상이 법조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꿈에서 또 만난 사람은 자 인셉션이지. 인셉션이야 지금. 꿈에서 만난 사람을 꿈에서 본 거야. 이제 꿈에서는 현실이라고 느끼는 거고.
호승이 막 이제 박장대소하고 그렇다. 이러면 몽중에 잠깐 만나보냐 생각하고 10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해 네 양정을 총명 타더니 당신을 누가 똑똑하다 그러냐. 자, 근데 꿈속에 꿈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동처하다. 나랑 10년을 같이 있었어? 라고 이제 되겠지. 지금 꿈인 걸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소유가 자기 자신이 15, 16세에 저는 부모 좌를 떠나지 않았고 16세 급자의 연하 직명이 있었으니 꿈의 상황이지 지금. 동으로 영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벌을 정벌한 바깥 일찍 경사에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고로 올해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라고 했는데 어이구 우프. 지금 화면이 거꾸로 됐구나. 아무튼 간에 호성이 우서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봄꿈 승상화 어째 소유라면 춘몽을 깨게 하려 어렵지 아니하다이다. 순간에 석장 그러니까 지팡이 큰 거지. 그걸 성난과 두 번 두르니 땅땅하니까 호련 내 인형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위에 끼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더니 승산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명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돼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 어떻게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냐 뭐 이렇게 있어. 사륜 안에 걸렸나 이런 사륜 안에 걸린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만화경 사륜 말을 떨구지 못해서 구름이 어찌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시간 동안 간 곳이 없는지라 이런 정이 경황하더니 당황해서 자 개, 집 이런 게 다 없어졌대. 꿈 제 몸이 한 작은 남자 중에 한 포던이 앉았을 때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의 창에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가끔 머리털이 가칠가칠 했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 다시 대승상의 위 아니니 정신이 황홀해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하도량 성진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세생이 수칙하여 책망을 받아서 풍도 벨로 가고 인세의 환도 인간세상 환도 양가의 아들 되어 장령의치 하니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 두 공주의 선남공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얘가 중에는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처음 이렇게 다시 처음 꿈으로 들어갈 때 향로의 불을 딱 켠 상황이었는데 깨고 나니까 불이 꺼진 거지. 그러니까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는 평생을 이렇게 꿈에서는 엄청나게 오래 있었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시 볼 텐데 배경이 되는 신상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번 대화를 통해 인물의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3번 전기적 요소를 활용해 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5번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뭘까요? 해볼게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랬고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물의 말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 있지. 자, 15세 전에 주문 번천에 떠서 16세 급제하고 뭐 토번하고 요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그래서 31번에 4번도 적절한 내용이고 3번 전기적 요소 사륜안 나왔으니까 맞고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당연하겠지. 1번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로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은 여기서 나온 바가 없고 다만 여기에 뭐 공맹 요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요순이 있었다라는 거지 지금 요순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답이 1번이 된다.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그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아는 거지. 승상하면 중국에 있는 뭐 직책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자, 33번 윗글을 바탕으로 A2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래 도시는 구모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선진 플러스는 지향을. 천상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인생 헛되다. 도나 열심히 낚자. 이런 내용이고
성진 마이너스 세속적 가치의 소유 플러스는 추구를, 소유 마이너스는 회의를 의미한다. 이거 잘 구분해요. 성진이 플러스일 때는 도딱자, 소유가 플러스일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벼슬 받자, 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자, 천상에서 성진 플러스 성진 마이너스, 적강, 이렇게 헬로 간 거, 실제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지상 소유 플러스 소유 마이너스. 소유 마이너스는 어디서 일어날까? 소유속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한대. 살아보니까 헛되도다. 여기 요약 부분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문득 인생의 허망을 느끼게 된다. 소유 마이너스고, 천상에서 성진 플러스가 다시 도를 닦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지. 자, 1번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A에서 B로 변했다. 자, 도딱자에서 사나이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게 이 계기다.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이다. 맞아? 자, 이런 세속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 천상적 가치, 그러니까 도딱자를 이거 해봤자 뭐 소용이 있겠냐 라고 드는 생각, 이걸 언제 했냐는 거야. 여덟 선녀를 만나고 나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여기 나와있어. 성진이 여덟 선녀를 만난 후에, 본 후에 정신이 참 황홀하여 마음을 생각하되 사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뭐 절에 뭐 도닦아서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된다. 적절한 게. 자, B.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발이 받고 한 병 불과 두억 원 경문과 108나 염접분으로 생각한 것에 있어서 B를 확인할 수 있겠고. 맞지? 뭐 소용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가치를 그냥 이거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뭐 해봤자 뭐 이것밖에 없네, 흑수저밖에 없네. 자, 승상이 16세의 급제에 연하여 증명이 있었다는 것은 C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맞아? C. 세속적 가치에 대한 소유의 추구. 그러니까 장원 급제하고 뭐 이렇게 공을 세우는 거, 벼슬에 나아가는 거, 이게 맞겠고. 자, D. 소유는 D의 소유. 세속적 가치에 대한 그런 회의가 될 때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맞아?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살아보니까 뭐 허무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누가 산으로 올라갔지? 호승이 올라갔지. 올라와서 뭐 나 언제 어디서 본 적 없냐 뭐 이렇게 오빠 나 알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자, 5번. 성진이 두 공주와 여섯 남자와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E의 성진이 C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겠군. 자, 돌아왔어요. 여기 E의 성진이 C,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우린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천상으로 돌아왔지. 그럼 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두 공주와 여섯 남자가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다. 다시 말해서,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난 상태인 거야. 이미 깨달은 거야. 깨달았기 때문에 천상으로 다시 복귀를 한 거고. 이해돼? 안 되나? 돼. 안 되면 얘기해. 돼. 네. 또 답이 5번이 되고. 참 좋은 교육법 같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던 게 이거 별로인 것 같아. 딴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럼 해봐. 해가지고 실컷 한 다음에 다시 돌려놓는 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공부하다가 연예인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있다고. 그래 그럼 해봐 이러고 하다가 이제 뭐 기획사에서 좀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싶고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책 있잖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사람은 짜장면 배달 부른다 그랬을 거야.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근데 인생에 엄청 쓴 경험을 다 하고 공부해가지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야.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살이가 굉장히 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결론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감기 올 것 같아.